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에서 전기전자 섹터 담당하고 있는 조현지 연구원입니다. 2025년 전기전자 연간 전망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을 먼저 잠시 돌아보자면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수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 회복을 기대하게 할 만한 변수는 부족하고 막연한 기대감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기전자 섹터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산 가치 기반으로 하방 리스크가 제한된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 중에서도 미래 추정치가 아니라 이제 기공시된 기존 과거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계산해 봤을 때 보다 보수적으로 저점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대부분 전기전자 종목들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매우 가깝거나 혹은 이미 수치상 저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데이터 측면에서 25년을 내다보면 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성장한 12.4억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기 출하량도 추세적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동력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연간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이렇게 두 가지 변수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 왼쪽 하단의 차트 보시다시피 올해에는 1%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다시 플러스 2% 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폰 16 발표한 다음에 애플과 국내 애플 체인 간의 주가 괴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 주가가 동기간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이제 주요한 애플 밸류체인 종목들은 20% 이상 주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아이폰 출하량은 견조한 상황이고,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폰 출하량에 대한 컨센서스 또한 연초 대비해서 크게 하향되지 않은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볼 만한 것은 아이폰 연간 출하량 숫자가 아니다라는 점이고, 아이폰 연간 출하량은 22년도부터 연간 1, 2% 정도 성장과 역성장을 오갔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2.3억대 수준으로 상하방 모두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 이 1, 2%로 인한 변동폭은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연간으로 한 200만 대 정도 전후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리하자면 부품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5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물량, 두 번째로 MS, 세 번째 단가,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환, 이렇게 5가지 변수 중에서 바텀업 관점에서 환은 저희가 좀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봤을 때는 결국 중요하게 되는 것은 고객사의 MS 그리고 단가, 이렇게 2가지 변수가 된다. 그리고 최근 애플의 강력한 벤더 효율화 의지, 그리고 지난 3분기 LG 이노텍 실적 쇼크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었다시피 지금 벤더사들의 영업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25년 애플은 좋아지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국내 전기전자 애플 체인에까지 좋아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중국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구안신을 위시한 경기 부양책들의 효과를 내년 2분기경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이 가전이나 다른 세트 교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 IT 세트에 대한 수요는 차트 보시다시피 타 재화 대비 현재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가전 모두 추세적인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중국 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보다 더 강한 소비 수요 회복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LCC를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MLCC가 모든 전자 제품에 탑재가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동향을 통해서 세트 상황을 조금 선제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탑티어 벤더들의 대규모 이제 포진해 있는 일본 수출액을 통해서 보아도 왼쪽 상단 차트를 보시면 수출액 규모 자체가 24년 들어서 커졌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 차트를 이어서 보시면 중국향 위주로 보다 더 확실한 성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 차트 이어서 보시면 이것이 일본 경쟁사들 그리고 삼성전기 컴포넌트까지 추세적으로 동조화되는 경향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MLCC는 중국 위주의 수요 회복이 더디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MLCC 제조사들 실적에까지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이 효과는 내년 2분기부터 보다 강하게 자극될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전기전자 연간 전망 내용 마치겠습니다.